여기 야스하루가 친 이유가 뭐겠어요? 부산에 있는 그 군량미를 어떻게 하든지 한양으로 올려가야 되는데 군량미가 없어. 호남을 쳐야 돼. 육지든 배든 둘 중에 하나만 뚫어라. 웅치 위치 전투가 여기랑 같은 날 붙어요. 누가 먼저 가든 먼저 가서 호남만 점령해라. 호남만 점령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렇죠. 두 개 다 실패를 했죠. 절대 이수신하고 붙지 마라. 그리고 gendarang 저쪽에 빨리 성을 쌓아라. 포대를 설치해서 방비를 하라. 전체적인 전쟁의 흐름을 다 끊어버렸다니까. 그때 명나라 군이 참전하기도 전이었어요. 여기는 한산해전이 벌어졌던 이순신 공원입니다. 통영에 있는 이순신 공원. 저기 우리 이순신 장군이 큰 활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칼을 하는 게 더 보기로 멋있습니다. 여기에 한산해전 축제가 있어요. 한산해전 축제에 김하민 감독이 여기 와서 직접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죠. 이 앞에서는 이 근방의 어선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당시 한산해전을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그때 김하민 감독이 한산 영화가 막 개봉될 때였어요. 어떤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를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수진 공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어요. 임진왜란이 뭐냐? 김하민 감독이 그랬어요.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김하민 감독은 왜군을 적으로 아주 나쁘거나 찌질하거나 뭐 모양이 이상하거나 이런 형태로 표시하지 않고 하나의 단체, 하나의 인물 그렇게 상징을 했어요. 우리가 노량에서 보면은 그 심화조로 분장한 백 선생 그분 화려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수신 장군이 뭐 옷이 더 남루할 정도로 그렇게 의와 불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죠. 이곳이 한산해전이 벌어졌던 곳이죠. 왼쪽 거 가면은 갯내량이 있죠. 갯내량이 길이가 한 4km 정도, 좁은 데는 160m 정도 된다는데 물살이 상당히 세답니다. 제가 한산도로 갈 때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파도가 전혀 없죠. 얼음 바닥 같이 미끈미끈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판옥선이 휙휙 돌아갈 때 정말 잘 돌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거대한 전쟁,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한산대첩을 하나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전장이라든지 군사체계라든지 이런 게 모여서 한산해전이 일어났을 테니까 그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옛날에 북진의 여진족들을 막는다고 거기에 다 전력을 했었어요. 나머지 왜구들은 각 수군진들 조금 있는 그 친구들이 감당을 했지 수군진들이 별로 키우질 않았어요. 하지만 고려 말 조선 초로 들어오면서부터 조선의 전체 병력이 11만 명이었는데 얼마 안 되죠. 5만 명이 수군이었대요. 확실하게 수군의 형태로 체계를 잡은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수군은 육군의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세종조에 와서는 무기를 많이 개발했었죠. 명종 때, 저는 그 명종 때 문정왕후 있잖아요. 문정왕후가 불교를 살짝 융성시키고 그럴 때였는데 명종이 되게 시원찮은 왕이었잖아요. 하지만은 신하들이 명종을 가만두지 않았나 봐요. 명종 10년에 얼묘외변이 일어났죠. 전라도 쪽으로 왜군들이 거기 쳐들어왔죠. 그래서 경상도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전라 자병사가 죽고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 당시 수군이라든지 판옥선 같은 형태 전선들은 거의 형편이 없었대요. 그래서 명종 10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한 40년 정도 되려나 그 사이에 많이 준비를 했다. 명종은 특히 동종 있죠. 동종이란 말은 구리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구리하고 주석하고 납하고 삼원계 합금이에요. 여기에 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철이 들어가면은 그 당시 기술력이 부족해서 화포를 만들었을 때 화포가 깨질 거예요. 하지만 구리가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화약이 쿵쿵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늘어나거나 변형은 되게 하더라도 깨지진 않았어요.
전국에 있는 사찰에, 폐쇄된 사찰에 있는 동종을 다 끌어모아서 사찰 주지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충돌도 있었고, 문정왕후하고도 충돌이 있었죠. 그걸 다 끌어모아서 다 화포를 만듭니다. 화포를. 천자, 지자, 현자 이렇게 만들죠. 현자 총통이 대부분 우리 함선에, 군선에 들어있는 건 다 현자 총통으로 쓰죠. 그때 무기체계, 특히 포가 명종 때 확실하게 포를 세팅해놔요. 임진왜란 때 썼던 모든 포는 다 언제? 명종 때 만든 포였어요. 그리고 군선을 또 만들고, 우리가 그 전만 하더라도, 얼묘외변에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그 왜군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무기체계였나 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 최강의 수군이었다. 판옥선 하나에 20개 화포를 이렇게 돌렸었잖아요. 20개가 있었다 이거죠. 하지만 외선들은 포가 별로 없었죠. 포가 없었기 때문에 포를 이렇게 달아놓고 줄에다 달아놓고 뻥뻥 쏘긴 하긴 했는데,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붙을 때 켈리 해전, 프랑스와 영국 그 사이에 거기에서 켈리 해전,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찌른 드레이크 공작. 영국군은 화포가 그렇게 좋았대요. 갤레온선도 두 개 다 비슷한 형태인데, 갤레온선 하면 지금 판옥선이죠. 영국과 스페인이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로 갤레온선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화포의 성능이 영국이 훨씬 뛰어났대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화포가 10개밖에 안 된대요. 판옥선하고 붙었더라면 영국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팅이 됐는데,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 일본은 세키부네라 그래갖고 관선이라 그래요. 세키부네 빙 떠들어 다니는 배라는 게 별로 클 필요가 없고 발을 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해내탄 건너 오려면은 판옥선에 해내탄은 건너 못 가요. 한산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 애들은 아주 정신없이 치고 올라갔죠. 그칠 거 없잖아요. 평양선까지 고니치가 쫙 가가지고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서. 히데요시의 생각은 그거죠. 15만 명이 먼저 가 있으면은 다시 배로 14만 명이 지금 희전 나고야성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걔들을 배를 태워 보내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거의 게임은 끝난 상태에서. 하지만 걔들이 놓친 게 하나 있죠. 조선 수군이 그렇게 강할 거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수신 장군도 옥포해전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그 군세가 얼마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때 제 생각에 고니씨가 평양성에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쫓아갔으면은, 조선의 병사들은 다 와야 돼가지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올라갔으면은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갔으려나? 그 고니씨는 평양성에서 빨리 오기를 기다렸죠. 와라. 그 군선을 가져와서 군량미도 가져오고 무기도 가져오고 옷도 좀 가져와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수신 장군께서 1차 옥포해전 깨고 2차 당항 사천해전 쫙 다 깨면서 일본 애들은 부산서부터 쭉쭉쭉 한 20-30척들이 진을 지어서 쭉쭉 오다가 계속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양에 있는 일본 수뇌부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취하자. 그때 와카자카 야스하루 있죠. 1600명 가지고 용인에서 근황군 5만 명이 올라가는데, 사실 5만 명이 아니었죠. 그렇게 올라가는 걸 1600명으로 용인 전투에서 깨버렸단 말이죠. 와카자카 야스하루는 중소규모의 영주였어요. 걔들은 여기 와서 공을 세웠으면, 일단 용인 전투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돌아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영지를 가질 거야. 하지만 이 한산해전에서 깨면은 자기는 거의 탑이다.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한양에서 수뇌부들이 회의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와카자카 야스하루한테 10,000명을 줘요. 그 얘들은 수군과 육군의 개념이 없었어요. 10,000명을 줬어요. 야스하루는 10,000명을 데리고 쭉 내려왔어요. 그때 군선 병 15척을 모았죠. 야스하루에게는 도쿄 근방에 있는 수군을 줬다니까. 그 얘기는요, 도쿄 근방 그때 뭐 최정예 병사가 있다는 얘기죠. 야스하루는 73척이야. 병 15척인데 나머지 40몇 척은 딴 놈들한테 줬어. 그래서 3명이 회의를 했어. 어떡할까 하니까 야스하루가, 내가 먼저 갈게. 같이 가자.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 테니까 따라와. 그러고 이렇게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싸움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저 이수진 장군이 이 앞에까지 쫙 몰고 와서 5대를 보내서 일단 끌어내죠. 끌어낼 때 야스하루는 용인 전투에서 이미 어깨 뽕이 빡 들어가서 조선놈들 치고 나가면 된다. 쟤들이 이미 여기 견내랑을 나올 때 앞에 조선 배들이 쭉 진을 치고 있는 걸 확인했어. 내 같으면 멈칫해서 작전을 어떻게 다시 구사할 텐데 야스하루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돌격 치고 나가면은 자기들이 포를 쏘고, 우리는 워낙 배가 빠르니까 포를 쏘고 다시 장전할 동안에 치고 가면 된다. 거기서 3분의 1 정도 깨지더라도 붙으면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치고 올라가서 칼로 백병전을 하면 충분히 이긴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수진 장군께서는 판옥선을 회전, 얼음판같이 썰매를 타시지 휙 돌려서 쏘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일진, 이진 두 겹으로 한 배 쏘고 나서 배를 이렇게 바꿔대니까 조총도 보면 3단 조총전법이잖아요. 조선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발탄이 계속 나가는 거죠. 야스하루는 치고 쫙 나가면서 쟤들 포 쏘았으니까 잠시 텀이 있겠다. 그 사이에 빠른 속도로 치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야.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하객진의 제일 끝단에는 거북선이, 여기 거북선이 딱 있어. 거북선이 탁 치는 데고 그냥 이렇게 떠드니까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한 중반쯤 넘어가니 그렇게 오랫동안 안 붙었어요. 한 중반쯤 넘어가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야스하루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백을 돌리려니까 이게 백이 쉽게 안 돌아져. 73척 중에서 59척이 여기서 깨졌어요. 한 대당 200명이 타면은 250만 명, 9,000명 수장했죠. 그래서 야스하루로 다시 돌려 나가려니까 반대편에 견내량을 딱 조선 수군이 막았었어. 어떻게 했어요? 저 섬을 따라서 어떤 놈이 치고 나가니까 거기를 따라서 한산도, 하필이면 한산도에 들어갔대요. 그때는 한산도는 공도 정책으로 인해서 임진왜란 전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섬들은 섬을 다 비워놨어요. 섬을 다 목장을 했거든요. 거리로 들어갔고 13일 동안 미역을 캐먹었어요. 순식간에 끝난 거죠. 여기가 92년 7월 8일이에요. 걔들이 쳐들어온 지 석 달도 안 됐어요. 석 달도 안 된 사이에 이 수군은 완전히 우리가 아들을 쳐버린 거지. 견내량 저쪽까지는 못 가지만은 견내량부터 이 모든 남쪽 해역은 다 조선 수군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육군도 여기서 시작되자마자 육군도 대단했죠. 여기 야스하루가 친 이유가 뭐겠어요? 부산에 있는 그 군량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양으로 올려가야 되는데 군량미가 없어. 호남을 쳐야 돼. 호남을 뺏으러 가자. 육지든 배든 둘 중에 하나만 뚫으라. 두 개 다 실패를 했죠. 여기가 딱 막히는 바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든 작전이 다 게임이 끝납니다. 파란 쪽을 그냥 떨어뜨리는 거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될 것 같거든. 이미 평양성에 권시도 가 있고, 조선군들 보니까 뭐 완전히 엉망이고, 14만 명, 지금 대기 중에 4만 명이 배를 타고 쭉 가서 평양 저 의주 쪽으로 가면, 산동반도 쪽으로 올라가면은 명나라 어섭지도 않거든. 명나라 말 정도에서는 나라가 아니었거든. 거의 뭐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데요시는 자기 생각에 모든 계획이 다 됐는데 이 한산해전에서 깨지는 바람에 완전히 작전이 뭐 다 엉망이 돼버린 거야. 할 수 없죠. 엉망이 돼버린 거야. 한산해전이 깨지고 난 뒤부터 한양에 있는 저 왜군들은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렸다? 절대 이수신하고 붙지 마라. 그리고 견내랑 저쪽에 빨리 성을 쌓아라. 성을 쌓아서 육지에다가 성을 쌓아서 포대를 설치해서 저쪽으로 못 오게 방비를 하라.
너무 빨리 왔나요? 그래서 한산해전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전쟁의 흐름을 다 끊어버렸다니까. 그때 명나라군이 참전하기도 전이었어요. 명나라군들도 오기 전에 우리끼리 여기 있었다 쇼부 끝을 냈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남은 40척은 어떻게 했다고 안골프 해전이라 그 다음날 쉬었다가 쭉 가다 보니까 야스나리랑 같이 올려다가 뒤에 쳐졌던 걔들이 야스나리가 73척이 막 깨지고 있을 뒤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가지 말고 쫓아가지고 같이 밀어붙여서 하면 될 텐데 걔들은요 영주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영지의 그 병사들을 아끼려고 죽이려 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이면 피하려고 그래. 여기서 야스나리 혼자서 73척 막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기 걔네랑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 되겠거든. 뒤로 쑥 빠져가지고 안골포 쪽으로 도망가요. 그걸 통지를 받았어요. 이수진 장군은 정보에 되게 신경을 쓰잖아요. 여기저기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요. 안골포 쫓아가가지고 40척을 다 깨 부셔버렸다니까. 백지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분은 미국의 재미사학자인데, 한산도 이 화력으로 보면, 군세로 보면은, 이건 뭐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얘기야. 모든 무기 체계가 월등했다는 거야. 드로이크 공작의 영국, 걔들하고 붙어도 그 당시에 켈리 해전이 이 한산 해전보다도 4년 전이었거든요. 걔들 여기 와서 붙자 이거야. 게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조선 수군의 그 당시 군세는 세계 최강의 수군이었다는 거야. 그분이 백지원이라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세계 최강의 수군이었다는 거야. 질 수가 없는, 한산해전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다. 하지만 명랑해전은 정말 이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전쟁이다. 차라리 이수진 장군에게 명랑해전 한 개만 이야기하자. 나머지 23전, 23선 어떤 사람 보니까 45전, 45성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 쪽팔린다. 저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이수진 장군께서 아직도 한산해전을 쭉 보고 계신데 저분이 야야 창피하게 그런 것까지 다 덜 먹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차라리 명랑 한 개만 해라. 저도 그 말이 상당히 듣기 좋더라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명랑에서, 그건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수진 장군이 일기장에 딱 한마디만 쓰셨잖아요. 신이 도우셨다. 그 신이 도와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하셨지만, 조금 더 하자면은 한산해전도 위대한 전쟁이었다. 한산해전이 전체 임진왜란의 맥을 딱 끊어버리고 일본군이 강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나서 의병들이 막 의기가 돋고 육전이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왜군들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한산해전이 시발점이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